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3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온양 신정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혜진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이제 온라인 개학에 많이 익숙해졌죠? 오늘이 벌써 사흘째입니다. 생각보다 친구들이 열심히 접속해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개학 후 진행되는 충남 온라인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되 학교에서 어서와 충남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선생님과 계속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학습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계속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가겠습니다. 수업 규칙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화요일은 2교시 2시 55분부터 접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요. 목요일은 1교시 1시 55분부터 접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개학 후 학교 수업 출석하는 방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예를 들어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이런 곳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수업 규칙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늘도 채팅방 예절을 잘 준수해주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능숙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신에 수업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해서 잡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줄이고 우리가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고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계속 똑같은 말을 도배를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 비속어를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댓글은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고요. 또한 수업 저작권과 초상권과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 분명히 받았을 텐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이 수업은 학교 수업을 위해서만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다른 용도로 캡처를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유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나의 건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는 순간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등교 계약을 하는 순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지난 시간에 댓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또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도 외출하지 말란 얘기를 했더니 동현이 친구가 밖에 안 나간 지 몇 달 됐더라 이랬어요.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에 열심히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닉네임 익숙한 친구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친구들이 온라인 개학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도 열심히 다 들은 다음에 또 출석을 해서 생방송 수업에 참여하는 기특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석이가 이렇게 질문했네요. 쌤, 저 과제 다 했는데 어떠네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영상 보면 거기에 정보란에 보면 제목 밑에 있죠. 거기에 구글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접속해서 오늘도 수업 선생님이랑 열심히 듣고 형성평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응 키읔 친구가 선생님 학습 내용에 정리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도배하듯이 올렸어요. 선생님이 근데 학습 내용을 잘 정리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뭔가 출력물이나 학습지 뭐 이런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수업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어 문법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따라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학습 활동의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기 교과서에 있는 걸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등교 개학을 할 때 학교 선생님과 함께 풀이라는 시간을 갖는다면 친구들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도 관련되는 개그를 계속 남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가변어보다는 활연어가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품사를 그 단어를 나누는 기준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이 형태였어요.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거였는데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눈다 했더니 물음표 친구가 활연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피카소 친구는 선생님 품사 복습하면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품사 복습하면서 대명사 이야기를 했더니 빅 네임 포라고 이렇게 적었네요. 선생님이 마치 교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게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빈이 친구 국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가 바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시 보기 하겠다고. 우리가 특히 문법은 한 번 봐서는 절대 그대로 나의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우리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복습을 꼭 해야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깜놀 친구처럼 진짜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형성평가 제출했던 친구들 문장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난 시간 형성평가 문항 중에 하나가 나를 소개하는 문장을 쓰고 그 문장의 성분을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청중학교 진태땡 친구가 저는 식물을 좋아합니다. 아마 식물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은 주어, 식물을 목적어, 좋아합니다. 서술어 이렇게 문장을 분석을 잘 해줬고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까지 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태땡 친구도 당연히 3번 봐서 이해할 거를 2번 봐서 혹은 1번 봐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주 훌륭한 좋은 학습 습관입니다. 선생님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같이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송산중학교 이하땡 친구도 나는 안경을 썼다라는 문장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도 안경을이라는 목적어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포중 이현땡 친구는 대부분 친구가 조금 단순한 형태의 문장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내포해라는 부사어와 선생님 지금 내포에 와서 출장에 와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 사나 보네요. 내포해라는 부사어와 사는이라는 관형어 우리 학생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 이렇게까지 잘 분석을 해서 나타내줬고 또 동강중 친구들 아마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동강중 친구들이 과제 많이 제출해줬는데 나를 소개하는 문장을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제출을 해줬는데 여기 중에서 보니까 사람이는 보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다, 되다 앞에 서술어 아니다, 되다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은 보충해주는 보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잘 포착해서 분석을 해준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한 목천중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해줬고 다양한 친구들이 같이 온라인 수업 참여하고 있다는 거 선생님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친구들이 분석한 문장들을 보면 문장 성분과 품사를
많이 혼용해서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그런 상태에서 제출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걸 다잡는 시간을 갖고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수업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주 성분은 문장 성분 가운데 문장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들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필수적인 성분들을 주 성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속 성분 볼게요. 부속 성분은 주 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 그리고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 성분은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입니다. 독립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우리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나는 너의 선생님이 되었으니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문장을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주성분은 아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고 했죠.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댓글로 친구들이 한번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기다려 줄게요. 자,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아, 나는 너의 선생님이 되었으니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 네. 히키코 무리 친구, 대환이 친구, 준호 친구 다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찾아줬는데 제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메시지를 왜 취소했죠? 틀린 줄 알았나? 맞게 했는데 자, 나는이라고 선생님이 문장 성분은 그 어절 단위, 띄어쓰기 단위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습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서술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서술어가 있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서술어. 뭐가 있을까요? 네, 나는 너의 선생님이 되었으니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서술어가 있을까요? 너의 선생님이일까요? 친구들이 제이 친구가 취소한 걸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네네. 준호 친구 아주 잘 써줬습니다. 되었으니와 해야 한다 입니다. 그럼 목적어 볼까요? 목적어는 조금 쉽죠? 목적어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목적어. 네, 이 문장 안에서 대환이 친구 준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서 우리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다 앞에 있는 보어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럼 부속 성분은 우리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고 했죠. 관형어는 우리 체언을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것. 네, 너희입니다. 선생님이를 꾸며주고 있죠. 네, 플로어 스프링 친구 어려우면 우리 지난 시간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와야 돼요. 지난 시간 거 우리 다시 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사어는 주로 우리가 용언을 꾸며주지만 체언도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고 부사어도 꾸밀 수 있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예연이부터 준혁이, 대환이 열심히 잘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독립성분 친구들 제일 찾기 쉬워하죠. 독립성분 부름이나 응답이나 이런 것들, 감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과 크게 관련이 없는 거 뭐였죠? 네, 독립어는 여기 맨 앞에, 그렇죠? 히키코모리 친구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개념만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주어 볼까요?
네, 주어는 잠시만요.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조금 잘못 넣었네요. 자, 우리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 그리고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하고, 체언은 품사로 따지면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고,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지만 때로는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였고,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 부름이나 감탄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성분은 독립어였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거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우리 많이 헷갈려 했던 문장 성분과 품사의 구분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3개의 문장을 제시를 했어요. 벚꽃이 예쁘다. 예쁜 벚꽃이 피었다.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 사실 여기 의미,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죠. 같은 문장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쁘다, 예쁜, 예쁘게의 품사하고 문장 성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품사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얘의 품사는 이제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아주 다양한 어미, 단어의 꼬리를 붙여서 마치 관형사처럼, 마치 부사어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이런 것들을 붙여서 우리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라고 했죠. 하지만 단어를 나누는 것이니까 품사를 분석해보면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이 어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벚꽃이 예쁘다에서 예쁘다는 주어인 벚꽃을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어라고 해야 되고, 예쁜 벚꽃이 피었다에서의 예쁘는 벚꽃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형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에서의 예쁘게는 피었다라는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분석을 해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장 성분과 품사를 차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문장, 그는 새 옷을 멋있게 입었다. 이것을 품사를 분석하는 것과 문장 성분 분석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품사를 분석할 때는 단어마다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도 단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명사, 느는 조사, 새는 관형사. 왜냐면 옷이란 체언을 꾸며주니까 옷은 명사, 을은 조사, 멋있게는 우리 멋있다라는 그 원형을 살펴보면 형용사죠. 입었다, 입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문장 성분은 선생님이 그 어절마다 띄어쓰기 단위마다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 새는 옷이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 옷은 목적어, 멋있게는 입다라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부사어, 입었다는
글을 이제 서술해주는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품사하고 문장 성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헷갈릴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주제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문장의 짜임 두 번째 시간이고요. 견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선생님이 문장이란 얘기도 쓰고 절이라는 말도 많이 쓸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문장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지난 시간 배웠죠. 그럼 절은 무엇이냐면 절도 역시 문장처럼 주어하고 서술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문장 안에서 마치 문장의 한 성분처럼 쓰이는 것이 바로 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은 항상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방송 준비를 한다.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벚꽃이 피면 소풍이 기다려진다. 두 문장의 차이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많은 차이점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이 문장에서는 보면 주어도 다르고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주어하고 서술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친구들, 자,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선생님은 항상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방송 준비를 한다. 여기에서 주어 뭘까요? 네, 좀 기다려 볼까요? 친구들 댓글 다는 거. 예연 친구도 우리 뭐 7어절, 3어절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힌트를 안 줬죠? 네, 주어 한율펜, 김한율펜 친구 선생님은 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서술어는 뭘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서술어는 뭘까요? 네, 선생님은 친구들 많이 주어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네, 선생님은 항상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방송 준비를 한다. 그래서 서술어는 준비를 을을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 목적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방식으로 으로도 우리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이거든. 체언이랑 조사가 붙어서 우리 부사어를 만들어준다고도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부사어고 한다입니다. 한다. 네, 허윤 친구, 준혁이 친구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벚꽃이 피면 소풍이 기다려진다. 여기에서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 벚꽃이 피면 소풍이 기다려진다.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가 하나만 있나요? 두 개가 있나요? 네, 플라워 스프링 친구부터 지금 벚꽃이 그리고 김한율 펜은 소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지금 주어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지금 보여줬는데 서술어 역시 피면이랑 피다 그리고 기다려진다. 그래서 서술어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은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느냐 두 번 나타나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칭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혼문장과 견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 선생님은 한다처럼 이렇게 한 번만 나타나는 거. 문장은 엄청 길었지만 그 안에서 주어하고 서술어는 하나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견문장 볼게요. 견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벚꽃이 피면 소풍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혼문장과 견문장 구분하는 다른 문장들 더 볼게요. 나는 학교에서 제자를 기다렸다. 여기에서 주어하고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주어. 나는 학교에서 제자를 기다렸다.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학교에서가 나오면은 안 되죠. 학교에서는 부사어겠죠. 나는이라고 지금 얘기 잘 해주고 있네요. 그럼 서술어는 뭘까요? 서술어는 네, 기다렸다입니다. 이렇게 나는이랑 기다렸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니까 첫 번째는 우리 홈문장이라고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 나는 공부를 하고 동생은 TV를 본다. 볼까요? 여기에서 주어하고 서술어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하고 서술어. 나는 동생은 허윤 친구. 주어 잘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네, 플라워 스프링 친구 하고 본다. 네, 주어하고 서술어 각각 잘 찾아줬네요. 그래서 나는 한다. 동생은 본다. 우리 공부를과 TV를 목적어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거 견문장입니다. 네, 혜진이는 수업이 재밌기를 간절히 바랐다. 우리 문법 수업이지만 친구들 열심히 재밌게 듣기를 선생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어하고 서술어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찾아볼까요? 세 번째. 일단 주어 혜진이는 찾았고 바랐다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홈문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은 이렇게 혜진이는 바랐다 하고 주어 서술어 안에 보면은 수업이 재밌다 라는 문장에 안에 안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어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나는 견문장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지금 홈문장이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었네요.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딱 봐서 그 견문장 중에서 주어, 서술어 나란히 놓여 있어서 좀 찾기가 비교적 견문장이라고 찾기가 비교 쉬운 거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견문장 중에서 어떠한 문장이 안겨 있는 형태 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홈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지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마치 이렇게 기차 칸처럼 나란히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는 문장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우리가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헷갈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머리가 긴 성인과 그리고 머리가 짧은 성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성인이 안고 있고 이 안겨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아는 문장의 형태라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진 문장도 우리가 대등적으로 또 종속적으로 이런 말이 개념에 나왔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볼게요. 나는 공부를 하고 동생은 TV를 본다. 이 문장에서 아까 우리 분석을 해봤죠. 주어하고 서술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법이 쉬웠다. 이것도 나는 해서 하다라는 그 서술어죠. 문법이 이거 주어 쉬웠다. 서술어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는데 이 두 문장 사이에서 혹시 앞절과 뒷절,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그 의미 관계가 연관성이
영향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나하고 동생은 각각이 그냥 별 관계가 없죠. 공부를 하고 얘는 TV를 보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법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연관성이 좀 나타나죠.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같은 경우를 우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열이나 대조나 선택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친구들이 구분하기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 대조와 관련된 거는 약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 문장을 만약에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고 했을 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 and 또는 but 이 정도로만 이게 딱 번역이 되면 이걸 보통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딱 우리가 잘라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 친구들이 구분하기 어려우면 이 방법, 이 구분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개념 볼게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어미는 네, 원인, 조건,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죠. 이게 이 부분 자체가 선생님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도 어려웠고 선생님이 학생일 때도 많이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당연히 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자 먼저 어떤 개념들 줄거리를 큰 줄기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거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법 교과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다시 복습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네, 이어진 문장 구분하기 볼게요.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랑 그리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4가지 문장을 제시를 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멋있어서 체육 시간이 기대된다. 두 번째, 벚꽃이 피었지만 나는 집에 있는다. 세 번째, 나는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동생은 먹방을 본다. 네 번째, 혜진이가 공부를 하러 컴퓨터를 켰다. 네, 이렇게 4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종속이냐 대등이냐 이거 한번 나눠볼까요? 1번부터. 1번은 종속일까요? 대등일까요? 네, 한꺼번에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종속일까요? 대등일까요? 대종대대 지금 친구들이 열심히 올려주고 있어요. 대등. 얘들아. 자,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멋있기 때문에 체육 시간이 기대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앞절과 뒷절의 영향 관계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벚꽃이 피었지만 나는 집에 있는다. 선생님이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는 것. 네, 이거 그러나라고 이렇게 벗이라고 되는 번역이 되는 이런 문장은 이어진 문장입니다. 우리 대조까지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같이 분석을 했었죠. 나는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동생은 먹방을 본다. 네, 관련이 없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혜진이가 공부를 하러 어떤 목적이 나타나죠. 하러 컴퓨터를 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친구들 많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이게 대등인지 종속인지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 이어진 문장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 정리해놨던 어미들, 문장의 단어의 꼬리들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 지금 종류를 살펴봤고 두 번째 아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문장은 선생님 지금 먼저 보여줬네요. 자, 언니는 어떻게 먹었다, 배가 아프다 라는 이 두 가지 혼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언니는 배가 아프도록 먹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법이다? 내가 문법을 배웠다. 이것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아는 문장을 만들면 이것은 내가 배운 문법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학생들이 오다. 나는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두 개의 혼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는 어떠하다. 눈동자가 동그랗다. 이것도 역시 고양이는 눈동자가 동그랗다. 이렇게 하나의 아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TR 친구 그 아는 문장 만드는 거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혜진이는 국어가 참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혼문장을 하나의 문장이 어떤 문장 속에서 그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수가 있는데 각각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언니는 종류부터 볼까요? 명사절,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역할을 한다. 관형절,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부사절,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서술절,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인용절,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 한번 찾아볼게요. 언니는 배가 아프도록 먹었다. 자, 먹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이거는? 네, 부사절이 지금 안겨있는 이런 형태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배운 문법이다. 문법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뭐뭐를 기다렸다. 를 앞에 있는데 이게 목적어가 지금 되고 있죠. 바로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고양이는 눈동자가 동그랗다. 네, 주어를 서술하는 그런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고, 혜진이는 국어가 참 좋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 옮기는 거, 이걸 우리 인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의 종류는 우리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문장의 종류를 한눈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면 그걸 겹문장이라고 했는데 그 겹문장을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고, 아는 문장은 그 문장들이 어떤 하나의 성분처럼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 명사절부터 인용절을 아는 문장까지 있었고, 이어진 문장은 그 의미 관계가 종속적이냐 대등하냐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예언 친구, 나는 문과에 적합하지 않고 이과에 적합하면서 벌써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 당연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 학습한 부분 3개의 문장을 여기에다 분류해 보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나는 학생들이 등교하기를 기다렸다. 내가 산 사탕을 그에게 주었다. 선생님은 노래를 부르고 학생들은 춤을 추었다. 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1번, 2번, 3번 문장들. 자, 1번 문장은 뭘까요, 우리? 나는 학생들이 등교하기를 기다렸다. 친구들 지금 분석하고 있죠? 어떤 문장일까요? 1번 문장은? 1번을 홈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는 문장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는. 네, 1번은 학생들이 등교하다라는 이런 명사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입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안겨 있는 거예요. 목적어로서.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내가 산 사탕을 그에게 주었다. 이거 2번도 견문장이긴 한 것 같은데 뭘까요? 네, 사탕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데 그 체언을 꾸며주는 게 어떤 문장의 형태가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선생님은 노래를 부르고 학생들은 춤을 췄다.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나란히 지금 이어지고 있죠. 3번 맞아요. 제2 친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네, 오늘 친구들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과제를 통해서 제출하는 걸 통해서 선생님이 친구들의 이해 정도나 뭐 피드백 같은 거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접속해서 친구들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수업 중 기억에 남는 단어 3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는 거. 두 번째,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의 예시 문장 만들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장의 짜임 3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친구들이 제출을 한 형성평가 제출 문장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고요. 2시간으로만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3번째 문장의 짜임 시간을 통해서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더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은 내일 모레 목요일 1교시 1교시 1시 55분에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알차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